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계에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취재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렸죠.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뭐 비례대표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댓글 다르신 분도 많은데,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약간 뭐 비겁하다, 이런 인상, 명분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정계에 진출을 한다고 보면 정면 승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하튼 뭐 제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주말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정치인 한동훈은 자체 동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뭐 이 과정과 매우 유사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의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을 만든 것이 과연 누구냐? 제 결론은 이 역시 민주당이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려면 뭐 정상적이라면 이제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사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퇴임하거나 뭐 아니면 뭐 사표 수리하고 뭐 곧바로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민주당이 만약에 전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한다면 11월 30일이 될 겁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때 만약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12월 1일부터 이제 표결이 가능하죠. 근데 본회의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1월 30일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보고한다면 본회의에, 그러면 곧바로 한동훈 장관이 사표를 낼 것이다. 사표 내면 총선 출마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 의해서 보다 더 앞당, 이것도 역시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국갤럽이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장내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13%를 얻었습니다. 1위는 물론 이재명 대표입니다. 21%. 뭐 큰 차이라 이렇게 보기 어려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 이준석 전 대표 3%, 김동연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낙연 전 대표 각각 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1%.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기에서 1위는 무응답입니다. 44%. 갤럽의 경우에는요, 장내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본인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처럼 명단을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 안 한 사람이 44%,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숨에 지금 여권의 차기 주자군에 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여권 중에서 1위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늘날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검찰이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그 공격의 파생상품이 한동훈 당시의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는 모든 곳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등장을 해서 결국 한동훈 검사장을 잡으려고 한 것이 검언유착 공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갤럽 조사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장내 정치 지도자, 이때는 갤럽이 차기 정치 지도자로 조사를 했을 텐데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 이상이 나와야 이 갤럽 조사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가 답변을 한동훈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1%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나온 게 없죠. 그러다가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4월에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곧바로 한동훈에 대한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자, 조응천 의원, 여기 같은 검사 출신이죠. 4월 14일 MBC에 나와서 민정수석을 겸하는 왕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4월 말에는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을 차기 대권주자다. 이렇게까지 이건 공격입니까? 아니면 추켜 세우는 겁니까? 이렇게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무려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한동훈이 왕장관이냐 하는 걸 집중적으로 오히려 부각을 시켜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한동훈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거죠. 왜 그러냐? 아니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옛날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공직기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민간의 여론 전달, 친인척 관리,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이런 데에 대한 통제,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그거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요? 불가능이죠. 처음부터 이건 프레임에 불과했던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5월 9일, 5월 10일이 윤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는데 이것도 또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끌다가 5월 9일에 잡았습니다. 이때 해프닝이 있었죠? 논문 저자, 김남국 의원이 이모하고 같이 한동훈 장관의 딸이 논문을 썼다 그래서 이모가 누구냐? 이모 씨. 이모 씨. 그걸 이모라고. 최강욱 의원,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한땡땡 한동훈 장관의 딸 이름을 익명으로 표시한 거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국 3M에서 인턴을 했다 하는 한국 3M 그 익명이었는데 그걸 또 잘못 알고 공격을 했다가 이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명하자마자 인사청문회까지 그 다음에 초기에 집중적인 민주당의 견제를 받으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 정치인은 부음 빼고는 다 알려지는 게 좋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민주당의 집중 공격이 되니까 다른 장관들은 오히려 잠잠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6월 둘째 주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 오릅니다. 근데 오르는 것도 1%로 오르는 게 아니고 다짜고짜 4%로 뜁니다. 4%.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1% 미만 이었겠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 6월 둘째 주에 갑자기 4%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갤럽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4월부터 민주당 공격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집중된 효과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이제 인사 검증을 할 때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이거를 법무부에 준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화제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법, 이건 민주당 천엄회가 주도를 했던 거죠. 검수완박법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또 한 번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공격이 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도 높아집니다. 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 장관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죠.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어스태핑, 법무부 앞에서 매일 출근길에 도어스태핑. 이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이 더 관심을 끌었지만 오히려 딱딱 뭔가 민주당에 각이 서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왜?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가서 물어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거리가 생기는 거죠. 기자들한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또박또박 반박을 하면서 딱 민주당과 한동훈 1대1 구도가 생긴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한동훈 이슈가 정치권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쟁의 중심에 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월에 한동훈 장관 취임한 이후에 5, 6, 7, 8 내리 한동훈 장관은 뉴스의 중심에 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한동훈 장관에 주목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6월 둘째 주에 4%였던 것이 9월 첫째 주에 9%로 뜁니다. 9%로. 이때부터 사실은 6월 1일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죠. 4선입니다. 물론 뭐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어서 이제 4선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연속으로는 3선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무려 4선입니다. 대권 주자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서울시로 가니까 서울시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가지 않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정치부 기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출근하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매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또 얘기를 하고 그것이 민주당의 또 피드백이 돼서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이랬다면 아마 오세훈이 단연 여권 차기 주자의 1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으로 옮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 부동의 1위를 한동훈이 차지하고, 그때까지는 그전까지는 오세훈이었는데 한동훈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격이 집중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월에 김의겸 의원이 그 유명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헛발질로 드러나면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는 계속되면서 그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또 부각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걸핏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거의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지금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집중 포화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한동훈 장관도 지지 않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이 올라가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자꾸 한동훈 쏠림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작년 9월 첫째 주에 9%라고 그랬었죠. 그 이후에 올 3월에 11%, 올 9월에 12%, 10월에 14%, 그리고 이번 11월에 뭐 13%로 약간 조정 국면을 겪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여권의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눌러버렸습니다. 왜? 이걸 만든 게 민주당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초반부터 이런 대공세를 벌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그 일종의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거기에 한 번도 뒤지지 않고 맞선 것,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공격이 있었으니까 방어가 있는 거지.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이런저런 그 질문을,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뭐 엄청나게 무슨 반박을 하거나 뭐 면박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질문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답변합니다. 별로 그냥 화제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세게 반박을 했고 부딪히면서 작년 5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동훈이라는 이슈가 뉴스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최근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얘기했더군요. 무관심이 답이다. 사실은 무관심이 답입니다. 아마 무관심했다면 한동훈 장관의 그 장래 정치 지도자 지지율 이게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질 기회를 민주당이 주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안 언제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변수가 돼서 한동훈 장관이 정계 진출 시점을 11월 30일로 잡느냐 뭐 12월로 잡느냐 뭐 이게 결정이 되겠죠. 여전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오늘날 정치인 한동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그랬지만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법무부의 기능을 놓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치인 한동훈이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장점들 이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할 여지가 없어요. 뭐 수사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제 수사 지휘자가 아닌데 뭘 비판을 하겠어요? 뭐 인사정보 뭐 이런 거 가지고 비판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그만뒀으니까 이제는 오로지 정치인 한동훈이 돼야 된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준 거는 민주당이다. 근데 앞으로의 정치인 한동훈은 민주당이 여전히 AS, 애프터 서비스 하기는 역할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이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순간까지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갤럽 조사의 경우와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공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